숨이 멈춰서야 비로소 해방되는 곳,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요양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인지 참 슬프게도 건강을 잃으면 질질 끌지 말고 깔끔하게 하늘로 가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이라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요양원의 현실은 어떨까요? 이 현실을 알아보고자 직접 현장에 뛰어든 기자가 있습니다. 이 기자는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원 현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일상을 기사와 영상으로 담아냈는데 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대변을 몸에 묻혀도 바로 닦아낼 수 없는 곳, 돌봄이 아닌 처치만 이루어지는 곳, 숨이 멈춰서야 비로소 해방되는 곳, 기자가 뛰어든 요양원의 현실은 감옥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요양보호사 탓만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도 사정이 있습니다. 한국일보에서 실시한 요양 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현실의 차이는 상당했습니다. 약 70% 정도의 사람들이 가족 중 몸이 불편해 보호가 필요하면 요양 서비스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들이 느끼는 현실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맞춤형 전문 돌봄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심할 경우 30명 정도를 혼자서 챙겨야 하는 업무 강도로 인해 입소한 노인분들과 대화를 나누며 산뜻한 케어를 하는 것은 동화 같은 일이라고 합니다. 정성 어린 돌봄은커녕 휴식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야간 근무 시 휴게 시간에 근무를 했냐고 묻자 70%가 넘는 보호사들이 일한 경우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절반 이상은 일을 했는데 야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잠을 편하게 자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수면도 복도 소파 같은 곳에서 겨우 눈이나 붙인다는 사람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현실이 이러하니 요양병원에 계신 분 중에서도 오히려 요양병원과 보호사를 감싸주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 어르신께서 남겨주신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요양병원에 있으니 내가 느낀 대로 글을 쓰려고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5번 정도 요양병원을 옮겼습니다. 요양병원도 조금씩 분위기가 다르지만 오래된 곳은 옛 전통인지는 몰라도 환자도 인간 쓰레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환자도 많은데 그들은 죽는 날까지 침대에 누워 대소변을 봅니다. 식사를 못하면 보호사가 콧줄에 두유를 부어줍니다. 노인 환자들은 식사가 형편없으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굶습니다. 5일이 지나면 장례식을 치르러 가는지 화장터로 가는지 어디론가 실려 나갑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오로지 자식 생각하다 다시 취침하기를 반복하며 하루 20시간 넘게 잠에 빠져 삽니다. 간호조무사의 치료 시간과 간병인의 뒤치다꺼리엔 깨어있다가 또 자식 생각하다 잠에 듭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과거가 달라 콕 집어서 말할 순 없지만 후회의 눈물이 흐르는지 눈이 젖어있는 노인이 덜어있더군요. 80% 정도는 집에서 내버린 인간 쓰레기고 20% 정도는 몸에 이상이 있어 오신 노인입니다. 물론 대학병원에 치료받고 오신 중환자지요. 여긴 수술실 없고 기껏해야 링거 주사나 욕창 치료가 대부분입니다. 장기에 이상이 생기면 보호자와 상의해 대학병원에 가지만 퇴원하면 다시 요양병원에 와야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죠. 마지막으로 노인들이 각각 다른 삶을 살아왔기에 요양병원이 나쁘다고만 할 수 없네요. 요양원에서의 삶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사연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의 말씀처럼 요양원에서의 하루는
자식을 생각하다 잠들기를 반복하는 것이 전부인가 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요양원 혹은 요양병원에 많은 노인들이 들어가는 것일까요? 답은 어르신의 마지막 말씀에 있습니다. 네, 바로 돈 때문입니다. 노인의 월 평균 진료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당 월 평균 진료비는 2021년 41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불과 2015년에는 29만 원 정도였는데 짧은 시간 동안 10만 원이 넘게 오른 것입니다. 심지어 이 수치는 평균을 나타낸 것이라 건강한 노인을 제외한 진료비는 훨씬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원금만 받고 가정에서 집에서 요양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케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이 1에서 2등급을 받은 분들 중에 집에서 지내고 싶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현실적으로 온종일 돌봄을 받으셔야 하는데 요양원에 가면 하루에 7만 원 안 되는 돈으로 24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에서 4등급을 받은 분도 비슷한 이유로 요양원에 가고 싶어 하시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차선책으로 요양병원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집에서의 돌봄은 힘들어질 것입니다. 2015년 불과 8년 전 노인 인구는 650만 명 정도였지만 현재는 9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내년엔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2050년에는 국민의 40%가 노인이 될 것이라 합니다. 이렇게 노인의 수는 가파르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노동을 하며 세금을 내는 청년들이나 중년의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1 밑으로 떨어지고 그마저도 최저 기록을 매년 갱신하는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사회에서의 노인 비율은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높아질 것입니다. 아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지원금과 보호사를 비롯한 인력이 날로 커지지만 현실의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고 걷는 수준의 거동만 가능하다면 굳이 요양시설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온종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것인데 치매에 걸리지 않거나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하다면 최소한의 도움으로도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치매 예방을 위해선 날개 달린 고기를 드셔야 합니다. 닭고기나 오리고기 같은 날개 달린 고기는 신경세포를 활발하게 해줍니다. 심지어 닭고기는 다른 돼지나 소고기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니 드시기에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덜합니다. 닭고기를 찌거나 삶아서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더 들어서도 거동이 가능할 수 있게 건강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운동이 걷기 운동입니다. 그러나 걷기 운동은 체력 관리만을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걷기 운동은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보호하여 치매에 걸릴 위험도 많이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매일 꾸준하게 걸으면 신체적인 건강은 물론 기억력이 떨어지는 현상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메모해 두었던 요양시설의 현실과 그곳에 가지 않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두 가지 수칙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가까운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메모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